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갇힌 에너지 다루기의 일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내면에서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이다. 때로는 압도적으로 덮쳐오기도 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 에너지의 정체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살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그 에너지를 밀쳐내거나 아니면 밖으로 표출하여 풀어내려고 애쓴다. 양쪽의 노력이 모두 저마다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안에서 익사하는 것보다는 낫다. 실제로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는 가라앉지 않으려고 떠있는 널빤지나 뭐라도 단단한 것을 붙잡으려 애쓴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들은 빠져 죽지 않으려고 손에 잡히는 대로 뭐든지 붙잡고 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대개 외부에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존중해주고 조금만 더 잘 대해주면 속이 그토록 썩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누구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말이다. 문제는 운 좋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는 목숨을 위해 그것을 붙잡고 결코 놓아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저만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만약 외부 세계가 그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 그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익사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얼마나 외부 세계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외부 세계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만 살펴보라. 가까운 지인이 당신 마음속의 이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당신의 마음과 가슴에는 불이 난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도 일어난다.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이려면 이런 생각 하나면 충분하다. 남편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셀리의 남편도 떠나버렸잖아. 샘이 날 떠난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 생각 하나로도 당신은 고통과 혼란에 빠진다. 안에서 온갖 에너지가 요동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당신이 마음속에다 붙들 수 있는 든든한 자리를 다져두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다져주는 한 당신은 비교적 안전하고 괜찮다고 느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의 것에 매달림으로써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멀어져 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짓이지만 그건 먹히지 않는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중년의 위기 대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면의 수행이 필요하다. 중년의 위기는 평안을 위해 반평생을 싸우고 매달리며 입지를 다져왔는데 안녕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일자리도 있지만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다. 사실 중년의 위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여서 중년의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반생이 지나고 나서야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먹히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아직도 평안치 않다. 물론 마누라가 좀 더 고분고분하다면, 아이가 학교에 잘 다닌다면, 직장에서 존경받는다면 당신은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만 되고 그 위에 수입만 든든하다면 일단 평안할 것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한다. 이것이 인생이 싸움터인 이유다. 대안은 마음속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자신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망망한 허공 속을 맴도는 한 떠돌이별 위에 앉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토성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200만 마일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지구는 깜깜한 허공 속의 먼지 같은 한 점에 불과하다. 그 무수한 별들 중에서도 가장 멋진 행성에 떨어졌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우주망원경으로 샅샅이 뒤져봤지만 이 놀라운 행성 지구와 비슷하기라도 한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당신은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흥분과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선사해주는 이 놀라운 행성 위에 떨어진 것이다. 거기에는 온갖 색깔과 형상과 소리가 있다. 이 행성은 믿기지 않도록 놀랍다. 그런데 당신은 뭘 하고 있는가?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다.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이 행성이 아니다. 당신이 그 안에 품고 있는 것들 때문이다. 그러니 논리적인 의문은 이것으로 귀결된다. 당신은 왜 그 모든 덩어리를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덩어리를 그 안에 저장해 둘 거라면 왜 그걸 좀 더 멋진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가? 당신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그토록 힘들게 만들 작정인가? 본질적으로 당신은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이고 있고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이 어떻게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당신이 그 안에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데 세상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단순한 얘기다. 당신이 고통의 근원을 놓아보내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영적인 길은 언제나 자신을 놓아보내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갇혀있는 에너지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에너지가 갇히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표현해내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연민을 품게 된다. 연민이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면에 갇힌 에너지를 다루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으로 흘려보내는 법은 배운 적이 없다. 우리의 존재에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 그리고 저 낮은 차원의 에너지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수 있다. 당신은 내부의 에너지가 스스로를 방출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을 억눌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방출 아니면 억압으로 한정되어 있다. 곧 논하게 될 테지만 제3의 선택인 전환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 들어서는 곳이다.